안녕하세요. 오펜사입니다. 저는 30살에 PC방 알바를 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얼마 전에 공단에 있던 공장에서 격리를 하다가 그만두고 집 주변에 있던 PC방에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PC방 알바는 모두 다 어린 친구들이 하는 것이 보통인데 저는 운이 좋게도 하게 된 경우예요. 지금 PC방도 많이들 문을 닫는 곳이 많다고들 하는데 알바생들을 줄이고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어서 망정이지 매출이 계속해서 급감을 하게 되면 저도 이 알바제를 계속 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하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사장님이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PC방 말고도 3개를 더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군데 다 폐업의 위기까지는 아니라고 했어요. 5층의 저층 아파트가 대단위로 몰려있고 상업지구와는 동떨어져 있는 곳 도로변 아파트 지하 상가였어요. 저는 거기서 주로 낮에만 알바를 했어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마음인들 편하진 않았어요. 나이도 찰 만큼 차서 집에서 독립을 해야 하는 때가 되었는데 특별히 모아놓은 돈도 없이 특별한 경력도 없이 이렇게 시간만 축을 내고 있으니 미칠 지경이었어요. 동창 친구들은 하나둘씩 청첩장을 돌리곤 했고 주말마다 예식장을 쫓아다니곤 했지만 그저 그들이 부럽기만 했어요. 결혼도 하려면 결혼자금도 있어야 하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부모님한테 손 벌릴 처지도 못 되었어요. 그저 공짜로 먹여주고 채워주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했으니까요. 제가 알바를 하던 PC방이 있던 곳은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대단히 저층 아파트 지역인데 큰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층 아파트 촌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저희 집은 그 고층 아파트 쪽으로 3블럭 정도를 걸어서 다녔어요. 저는 보통 4시에 알바를 끝내고 와서 걸어갔는데 거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햇볕이 아직 따가워서 다들 그늘진 곳에 있거나 아니면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큰 도로를 지나서 작은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받고 있는데 건너편 쪽에서 웬 백발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길가에는 그 할아버지만 계셨기 때문에 제 눈에 바로 띄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 할아버지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고 약간 휘청거리길래 유심히 살펴봤어요. 신호를 받고 걸어가고 있는데도 잘 걷지도 못하시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 떼볕에 일사병이 걸린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서 상가 쪽 그늘진 쪽으로 부축해서 모시고 갔어요. 할아버지, 어지러우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이 들리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데도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겁이 발칵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단 물을 드시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맞은편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시원한 생수를 급히 사서 할아버지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어요.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는 좀 더 나아 보이긴 했어도 여전히 걱정이 되어서 119를 부르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손수건에 생수물을 적셔서 할아버지 얼굴을 적셔주고 하니까 한참 만에야 그러시더라고요. 아가씨, 그냥 가.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래. 할아버지, 이제 정신이 드세요? 할아버지 휴대폰 주세요. 제가 보호자분께 전화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길바닥에 있으시면 안 돼요. 괜찮다고 가라고만 손동작을 하셨지만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늘진 상가 앞 바닥에 눕혀해드리고 할아버지가 내민 휴대폰 속에서 가족인 듯한 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손자인 것 같아서 위치를 말해주고 빨리 와서 할아버지를 모셔가라고 했어요. 마침 그런 와중에 상가 쪽 사람들이 나와서 할아버지를 에어컨이 켜진 실내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저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되어서 아마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으니까 그동안만 잘 부탁을 드린다고 하고 혹시 몰라서 할아버지 연락처를 제 휴대폰에 입력을 하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온 후로도 그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할아버지의 손자는 사람이 받았어요. 저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아, 네. 혹시 몰라서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진찰을 받고 있는데 휴식을 취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서지수라고 해요. 저희 외할머니도 기력이 없으셔서 길 가다가 쓰러지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다행이에요. 자꾸 걱정이 되어서 확인 전에 해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끊었어요. 별일이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그 뒤로 잊고 살았어요.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걱정했던 일이 터졌어요.
알바생을 줄인다고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뭐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요. 언제까지나 이런 알바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제가 할 만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 무슨 카드에서 전화 상담직 같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몇 군데 찾아가 봤지만 영업직이었어요. 고용도 불안했고요. 급여도 정해진 것이 없더라고요. 참 답답했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하나 이룬 것도 없이 막막하더라고요. 매일 구직생활정보지를 눈 씻고 훑어봐도 제가 다닐 직장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리 집에 들린 큰엄마가 놀고 자빠져 있는 저를 보더니 그러셨어요. 아니, PC방에 다니다더니 그새 그만뒀니? 네. 그러자 엄마가 그러셨어요. 형님, 세희가 다니는 곳에 우리 지수도 다닐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며 그러셨어요. 어머, 동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우리 세희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얼마나 공들였는데 그래. 그러자 저희 엄마가 그러셨죠. 형님, 그러니까 우리 지수도 어떻게 좀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지수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학점도 나쁘지 않고 빠질 게 없어요. 사실 실력이 중요한 거지 학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세위는 2년제 전문대 졸업자였고 저는 전교 4년제 국립대학교 졸업자였어요. 웬만한 컴퓨터 국가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세위는 쉽게도 입사를 했어요. 큰아버지가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장 중에서 하나를 운영하는 공장장이었고 큰엄마는 그 공장의 구내식당을 운영했어요. 세위와 동갑이었는데 늘상 큰엄마는 세위를 자랑했어요. 항상 공부도 저보다 못해서 기가 죽어있던 큰엄마가 보란듯이 제가 취업을 못하고 자빠져 있다고 늘상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심스러워하는 듯이 보였어요. 큰아버지가 그 회사의 공장장이라서 아는 사람도 많았고 정보도 빨랐어요. 큰엄마가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없었어도 바로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따낸 것도 다 큰아버지의 연출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다 못해서 큰엄마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취직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큰엄마는 딱 잘라서 그랬어요. 동서, 우리 세위가 지가 능력이 있어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한 거지 뭐 뒷구멍으로 몰래 넣어준 거 아니네. 그러지 말고 형님, 우리 지수도 어떻게 좀 해봐요. 내가 하란 대로 다 할게요. 그럼 일단 내 식당에 나와서 일 좀 해줘. 요새 사람을 줄였더니 힘들어서 말이야. 엄마는 엄청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이지. 일단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라니 화가 나셨어요. 형님, 세희가 놀고 있었어도 식당에 나와서 일하라고 했겠어요?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가 어딜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런 말을 해요? 누가 모른 줄 알아요? 아주버니나 형님이 돈 쓰고 선물 공세를 해서 세희가 취직한 거예요. 엄마의 말에 깜짝 놀라면서 큰엄마는 그러셨어요. 미쳤나? 큰일 날 소리 하네. 누가 그러던가? 누가 그러긴요. 벌써 잊었어요. 아주버니가 세희가 그 회사에 들어갈 때 그랬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그것도 능력이야. 능력을 쌓으려면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라는데 싫다고 하지 않았는가? 큰엄마는 끝까지 식당에 나와서 도와주면 그때 가서 보잔식으로 말을 했어요. 자기 식대로 돈으로 구워서 삶던지 아니면 식당에 나와서 몸으로 때우던지 해야 입사를 할 수 있는 비공식 루트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참 추접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코가 석자인 건 저인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취업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더 간절했거든요. 일단 말이 잘 통하지 않는 큰엄마는 냅두고 세위를 찾아갔어요.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세위도 여전했어요. 큰엄마의 그 딸이 아니랄까 봐서 완전히 잘난 척을 혼자서 다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지수야, 나 바쁜데 웬일로 찾아왔어? 아참, 엄마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첫 마디부터가 재수가 옴 붙은 것처럼 말했어요. 아니야.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어. 미안해. 여기까지 왔는데 나 바빠서 바로 들어가 봐야 해. 이왕 온 김에 엄마 식당 일이나 도와주고 가라. 라고 하고는 가버렸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괜히 왔다고 후회했어요.
완전히 저를 큰엄마와 세희가 쌍으로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더러워서 나도 모르게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모소리가 들렸어요. 그 아가씨가 아닌가? 서지수라고 했던가요? 쳐다보니까 그 할아버지였어요. 특유의 잘 정돈된 백발이 흔치 않아서 바로 알아보겠더라고요. 할아버지, 그 이후로는 괜찮았어요? 고마워요.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우리 손자를 엄청 혼냈어요.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네, 취업 좀 해볼까 하고 사촌이 여기 다니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지 조언 좀 구하려고 했는데 쪽만 팔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여기 계세요? 아, 나는 여기에 일이 있어서 자주 와요. 저는 할아버지를 두 번째 뵈었지만 허하고 씁쓸한 마음에 속마음을 다 말했어요. 나름 착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건만 취업이 잘 되지도 않는데 동갑내기 사촌은 큰아빠 덕에 취직도 바로 하고 큰엄마는 구내식당 운영권도 바로 따고 다들 쉽게 잘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연줄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큰엄마와 사촌한테도 무시를 받고 상처를 입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다 듣고 있던 그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앞길이 구말리인데 낙담하기는 일러요. 아마도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기분 풀어요. 그저 할아버지의 말에 기운이 났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 할아버지 손자라고 했어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한 번 한 적이 없다면서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당연한 일에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드디어 내가 가르쳐준 우리 아파트 앞에 나타난 그 할아버지의 손자는 세상의 모든 빛이 그를 축복하는 듯이 빛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회장실 직속 기획실 팀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입사 후 원서 한 부를 내밀었어요. 기획실에 저를 특별 채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세위가 다니고 있는 회사였어요. 회장님이 특별 지시사항으로 채용을 하니까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고 했어요. 어제 그 할아버지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니 진짜 큰 선물을 주신 거였죠. 답답한 내 인생에 이런 봄날이 올 줄을 어찌 알았겠어요. 거기에다가 그 할아버지 손자는 왜 이렇게 훈훈하게 생겼는지 제가 처음으로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나요. 비록 대기업이나 웬만한 큰 중소기업 정도의 큰 회사는 아니었으나 한참 성장 가도를 달리는 회사였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회장이 그 할아버지 덕택에 입사를 할 수 있었으니 정말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어요. 거기에다가 한눈에 반해버린 할아버지 손자와 매일 함께 일을 하니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입사를 한 지 몇 달이 지난 후에 큰엄마와 세희가 찾아왔어요. 저에게 명품백이라면서 고가의 핸드백을 백화점에서 샀다면서 사들고 와서 그러더군요. 지수야, 부탁한다. 구내식당 운영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네 기획팀장님에게 말 좀 잘해주라. 세희는 또 저에게 그랬어요. 지수야, 정말 부탁할게. 나 이번에도 업무 평가가 최하등급이 나와서 완전 이건 내가 밉보이지 않고서는 이럴 순 없거든. 이번에 승진 좀 하게 기획팀장님에게 다리 좀 놔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수야, 너는 업무 평가가 저조한 것 말고도 인사팀에 뇌물 주고 입사한 것 때문에 큰아버지랑 너랑 대기 발령이야. 그런데 무슨 입한국에 다리를 놔주라 말아 하는 거니? 정신 차리고 가만히 있어. 내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나 바쁘니까 돌아가죠. 큰엄마도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큰엄마가 다 죽어가는 소리로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지수야, 어떡하냐. 네 큰아빠도 세위를 입사시키려고 뇌물 준 게 다 드러나고 그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고 그뿐이냐? 세위도 그렇게 돈 써서 힘들게 들어갔는데 쫓겨나게 생겼다. 나도 구내식당 운영권도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고 망했다. 망했어. 도와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개카 신입사원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다 모른 줄 아니? 회장이랑 기획팀장이란 사람이 널 특별 채용을 했다며?
사촌동생이라고 하면서 좀 봐달라고 사정 좀 해봐. 미쳤어요? 큰엄마나 세윤이는 제가 그렇게 취직하고 싶을 때 사정을 했어도 콧방귀 꼈잖아요. 저보고 식당 일이나 도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더니 할 말이 없는 듯 보였어요. 괜히 마음이 약해 보인 엄마한테 다 주고 가는 소리를 하시는데 엄마는 그냥 참 안 됐다는 표정으로 안타까워할 뿐이었죠. 인생은 딱 한 방이라더니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손자까지 만나고 취업까지 했으니 참 마냥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만 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